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올려봤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또렷하게 떠 있었으니까요. 2025학년도 국립정치대학교 입시 결과 한국어학과가 중국어학과보다 높은 지원률을 기록. 사실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요. 이는 한국에서 아프리카어학과가 국문과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연에 앞서 요즘 너무나 도움이 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9살이 된 평범한 대만 타이중 출신 여학생 린유페이입니다. 현재 대만의 국립정치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지 한국어학과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다면 그냥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중국 문학, 시, 고전 같은 책들을 좋아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제가 자연스럽게 중국어학과에 들어갈 거라 기대하셨으니까요. 너는 중국어학과에 꼭 가야 해.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잊으면 안 되지. 국립정치대학교 중국어학과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엘리트 코스야. 걱정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세대처럼 중국어를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어요. 사실 그걸 의심한 적도 없었죠. 저희 가족은 조금 보수적이고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대만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늘 걱정하듯 말씀하셨죠. 대만이 중국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더 확실한 길을 가야 해. 아버지는 늘 걱정이 많으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중국어학과에 가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라고요. 사실 제가 바라는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도 제대로 고민하기 전에 부모님의 기대가 먼저 제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친한 친구가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한국 드라마였죠. 그 친구는 이미 한국 콘텐츠에 푹 빠져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추천하니까 시간을 때울 겸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한국어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탁 하고 멈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마치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멈추고 오직 저와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목소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는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대화의 억양은 마치 노래 같았고 무엇보다 그 말투와 표정이 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언어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빠르게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었어요. 드라마, 예능, 음악까지 끊임없이 보게 되었죠. 어느 순간 중국어 한자보다 한글이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작은 의심까지 자라났어요. 정말 중국어학과가 내 진짜 꿈일까? 그리고 마침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강렬하게 채웠습니다.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나도 지원해볼 수 있을까? 처음 부모님 앞에서 이 말을 꺼냈을 때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 제정신이니? 중국어학과에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려고 해? 드라마 하나에 빠져서 내 미래를 망칠 생각이야? 그 순간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슬펐습니다. 왜 제가 하고 싶은 걸 부모님은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원하는 언어를 배우는 일이 이토록 어려워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 부모님의 말처럼 내가 진짜 배신자일까?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만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국립정치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가 중국어학과 지원률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처럼 혼란스러웠던 누군가가 있었고, 저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누군가가 있었고, 저처럼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던 누군가가 결국 저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지금 대만에서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저는 왜 그토록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진짜로 놀랍고도 특별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이후 저는 잠시 한국어를 향한 마음을 접어두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과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걸까? 그렇게 저의 고민이 깊어져 갈 무렵 학교에서 중요한 진로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유페이, 너는 성적이 좋은데 정치대 중국어학과로 정한 거 맞지? 저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바로 네라고 답했을 텐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눈치를 채신 듯 다시 물었어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사실 한국어학과도 생각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질문했어요. 한국어? 왜 한국어인데?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한국어가 왜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였을까요?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니 사실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중국어가 주는 무게감과 달리 한국어는 저에게 자유로움을 주었거든요. 중국어는 가족의 기대와 전통, 국가의 운명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듯한 설렘을 느꼈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유페이,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과 잘 상의해야 해. 이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알지? 선생님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지만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왜 나는 혼자 결정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진로를 정하고 있었고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주변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즈음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뉴스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관한 소식을 볼 때마다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지금 대만과 중국이 이렇게 긴장 관계인데 한국어가 웬 말이냐? 그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과 달리 학교에서 본 한국어학과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언어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이미 대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동시에 제 또래 친구들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고등학교의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님이 초청 강연을 오신 것이죠. 강의 주제는 한국어의 미래, 대만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듣기 위해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 남았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엉킨 채로 강연실에 앉았어요. 강연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몇몇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는 놀라움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강연을 맡으신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교수님은 놀랍게도 대만분이셨어요. 한국어로 완벽히 인사한 뒤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왜 이렇게 대만에서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류 드라마 때문일까요? K-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국 문화가 멋져 보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대가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마치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누군가 처음으로 알아차려준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대만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에 집중했던 이유도 결국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좀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자신 있게 세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가 주는 문화적 자유로움과 다양성은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연장 여기저기에서 작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의 혼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한국어를 좋아했는지, 왜 한국 드라마의 말투가 제 가슴을 흔들었는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만의 자유를 찾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모든 게 미리 정해진 인생 같았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하지만 저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어요. 한국어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였던 겁니다. 강연이 끝나자 저는 곧바로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도 한국어학과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부모님은 중국어학과를 강력히 원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내 선택을 증명해냈어요. 유페이 학생도 고민이 많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으세요. 그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고민과 불안이 마침내 사라지는 느낌. 그 해방감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어학과에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어기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이 제가 원하는 진짜 꿈이에요. 부모님은 말없이 제 말을 듣고 계셨어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페이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대답했어요. 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그토록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저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중에도 많은 수가 한국어학과에 지원했고 학교 전체로 보자면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중국어학과 지원자 수를 앞지르는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로 이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혼란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한 갈망은 결국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남은 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긴급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를 포함한 한국어학과 학생 몇 명이 대만 한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대표로 뽑혀 한국으로 교류 방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마침내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유페이야, 지금 중국과의 긴장이 심각해졌어. 뉴스도 안 보니? 이럴 때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게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순간 부모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그저 개인적으로 좋아서 선택한 언어가 가족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아빠,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침묵으로 답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단지 한국어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조차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동안의 고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대만과 한국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한국인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유페이 씨, 한국어를 전공한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궁금해요.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대만과 중국 사이엔 복잡한 문제가 있다던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 질문은 이미 수십 번도 넘게 들어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한 거거든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했죠.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주위에선 저를 이상하게 보죠. 하지만 저는 언어를 배우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정치나 국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이어줄 수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인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대만이나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였고 제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연결이었죠. 대만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동안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언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기 위해 한국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건 언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제 길을 믿고 갈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유페이야, 그 말이면 됐다.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이 확신과 결심이 얼마나 더 큰 미래를 열어줄지를요. 그 결정으로 인해 저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한국과 대만을 잇는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순간이었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진짜 이유를 깨닫고 난 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선택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지 저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저를 한국어학과 대표로 대만 한국 간 청년 포럼의 발표자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처음엔 놀랍고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혼란과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청년 포럼이 열리는 날 무대에 올라선 저는 긴장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객석에는 한국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수많은 대만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어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야? 중국을 싫어해서 그런 거야? 객석이 조용해졌고 저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질문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중국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연결을 꿈꾸며 한국어를 선택했고 이제 그 꿈이 저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저 혼자만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듯 따뜻하고 힘찼어요. 그날 포럼이 끝난 후 많은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유페이 씨 발표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가끔 정치적인 문제로 비판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당당히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선택과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 이후 저는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통해 대만과 한국의 교류를 돕는 일들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란스럽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걸어 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이룬 것들을 보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죠. 내 딸이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보는 것 같구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옳았다는 걸 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한국어가 누군가의 삶과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립정치대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보도된 거죠. 대만의 최고 명문대인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중국어학과 지원자를 뛰어넘으며 입시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그 뉴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표현된 그 뉴스가 이제 저에겐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세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해 당당히 걷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저희 선택이 만든 미래를 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큰 세상과 만나게 될 미래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새로운 길 앞에서 고민하거나 흔들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 위에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리뉴페이였습니다.